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시고 또 공명선거감시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디모대 목사님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드디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예, 목사님. 드디어 저희 출범을 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내년 4월에 있을 이제 네. 총선을 앞두고 네. 제가 한 5개월, 4개월 전부터 네. 공명선거감시단을 저희가 본격 출범하고 네. 내년 1월 첫째 주 주일 설교부터 네. 저희가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상습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네. 설교 시간에 예화로 쓴다든지 네. 그리고 교인분들한테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네. 지지를 은근히 유도하거나 아니면 낙선을 하도록 이렇게 선동하는 행위 등의 네.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중앙선관위에 저희가 신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에 신고 조치를 했는데 내용이 좀 심각한 사안이다 네. 싶으면은 또 이게 또 고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불특정 다수의 교회를 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명선거감시단이 이번에 벌써 지난 대선, 지선 그리고 이번 총선 그리고 지난 총선과 보궐선거까지 합치면 네. 이번이 5번째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5번 동안 저희가 활동을 이어오면서 그동안 상습적으로 네.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요주의 쌓였겠네요. 교회들, 네. 예.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 중간 중간에 네. 또 제보를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이런 교회들이 좀 요주의 교회고 이 교회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다니는 출마한 정치인들이 네. 이런 활동들과 이런 불법적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또 저희가 제보도 받아서 네. 계속 이렇게 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벙커원 교회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감시 대상. 저희가 이런 극우 세력 네. 그리고 또 보수 대체적으로 그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목회자들과 교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진보 소위 네. 그 진보 노선에 있는 교회들을 아예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첫 바다가 벙커원 교회고요. 네. 뭐 향림교회에서부터 대표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네. 진보적인 교회들로 저희가 네. 똑같이 명단에 넣어서 똑같이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왜 적발이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예, 제발 그렇죠. 부탁드리 없기는 네. 왜 니들은 국민의힘만 압도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하는 목사님들만 네. 적발하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발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이제 민주당 지지하거나 뽑으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네. 제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사례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세된 교회 가가지고요. 네. 이제 송항석 목사가 일으켜 세워서 막 인사하고 그랬죠. 네. 카메라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때 제가 동일하게 성관위에 신고하고 성관위에서 똑같이 경고 조치를 줬습니다. 네. 주의 당부 뭐 이렇게 단계들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랑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대체적으로 한국 보수 교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에 대한 네. 하나의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네, 성향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한테 그것을 따질 게 아니라 저희는 불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테니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한 예로 네. 저희가 이 가짜 뉴스도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내부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유포되는 가짜 뉴스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뭐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무슨 초등학생 여학생을 뭐 강간했다 그리고 뭐 네.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교회 내에서 네. 선거철 되면 카카오톡방에 이름도 본인 아이들을 안 쓰죠. 예, 그렇죠. 닉네임을 쓰면서 이렇게 네. 유포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교회 내부에도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100% 걸립니다. 경찰이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전부 다 캡처하고 자료까지 확인을 해서 경찰에 넘깁니다. 네. 예, 근데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당시의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가짜 뉴스는 단 한 건도 제보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악마화 만드는 가짜 뉴스는 네. 수십 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는 윤석열 당시에 저희의 스탠스는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 윤석열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꿈이 목사였다더라. 예, 꿈이 목사라고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빠따로 뭐 동네 사람들을 뭐 때리고 다녔다. 뭐 이런 가짜 뉴스 악의적인. 네. 뭐 윤석열이 뭐 천공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네. 천공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윤석열이 천공 만세라고 막 외쳤다. 이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 네. 예? 건진 법사와 뭐 그 김건희 씨와 뭐 네. 그렇고 그런 관계다. 네. 이런 가짜 뉴스, 악의적인 증거가 없는 가짜 뉴스를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는 뭐 다 이렇게 똑같이 경찰에 신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주로 교인들 카톡방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예. 대통령의 꿈이 원래는 목사였다. 예. 그래서 상당한 그 지지를 얻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머님을 비롯해서.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는 똑같이 조치를 취하겠으니까요.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정 예.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서고 또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할 수 있도록 이 공명선거 감시단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거에 관한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이 목회자들이 네. 그 목회자나 일단 종교 성직자는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다 큰 성인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누군가한테 삶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나 철학적 그 사고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1시간 동안 가까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일반 시민 그렇죠. 중에. 이거 엄청난 영향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의 권위를 좀 부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목회자가 어떤 정치인과 정당을 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뽑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뽑아야 되겠다. 그런 영향력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더 나가서 이 교회라는 곳이 물론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종교 가스라이팅하고 그 그루밍을 하는 또 아주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끼칠 수 있는 위치에 가니까 네. 매번 선거철만 되면은 이단 사이비들 그 집단에 가서 그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당이든 정치인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축사 보내고 축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 규모가 그 교회가 큰 대형 교회일수록 그 일반적인 그 공명선거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네.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고소 들어오거든요. 저희를 고발한다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 평화나무도 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개신교 적어도 개신교 내의 자정 기능의 회복과 그리고 자정 기능이 될 수 있는 이 활동을 하려면 공명선거감시단은 반드시 네. 이어지고 이 활동의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로는 일단 80교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처음 80교회 시작할 때는 모니터링하는 게 80교회가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와 제보가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80곳을 선정해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1월 중에 연초에 네. 이제 또 모금
후원 방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금 여부에 따라서 또 80에서 150이 될 수도 있고 네.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귀한 손길에 따라 네. 저희의 활동 영역이 커질 수도 있고 어중간할 수도 있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이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네. 싶은 지점이 뭐냐면 네. 도대체 그러면 목회자가 네.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네.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네, 그게 참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될까요? 예. 어떤 분은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목사님하고 제보를? 식사를 네. 하는데 네.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네. 저희 목사님이 식사 중인데 국민의힘 뽑으라고 그랬다. 네. 예, 식사 중에 얘기하는 거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목사가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 얘기했다 그러면 뭐 닭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저희가 이게 단순히 저희가 처벌과 적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방과 그리고 네. 이 재발 방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제가 이 법 조항을 네.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어떻게 해당되는지 좀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네. 목회자의 직업으로 보면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가 직무상의 행위가 뭘까요? 성경 공부, 설교하고, 네. 예, 집회, 네. 예, 기도,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직무상의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네.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 국민의힘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 새끼들 빨갱이라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재명 배우의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배우의 사탄이 마구니가 꼈습니다만 이런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멘트를 하면 자 네. 정당에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그랬죠. 네. 민주당이라고 당을 언급을 했죠. 네. 근데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죠. 윤석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죠. 네. 이건 100% 걸립니다. 그럼 예. 목사님 빨간 당, 파란 당 이거 어떻게? 빨간 당, 파랑 당도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1번, 2번은 당연히 예, 걸리고 1번, 2번도 100% 걸립니다. 네, 빨간 그러니까 당. 번호를 얘기한다든지 네, 이번. 빨간 당, 파랑 당도 딱 보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선관위에 저희가 신고를 하면 네. 선관위는 흑백 논리로 나누질 않습니다. 일단은 이름하고 정당 이름이나 후보 이름이나 번호가 들어가면 네. 이거는 100% 빼박으로 걸려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형사 고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네. 근데 방금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당, 예. 북한의 친화적인 당, 예. 네. 그리고 햇볕 정책 같은 거를 했던 당, 은유적으로. 예, 은유적으로 이러면은 이 선관위도요 네. 경고, 주의 네. 그리고 뭐 권고 이렇게 나름의 단계가 단계가 있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선관위가 봤을 때 경고에도 단계가 있는데 네. 선관위는 근본적으로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네. 이 계몽과 이 캠페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선관위가 고발했다 이거는 정말 이건 빼박인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니 네. 이런 것들을 좀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교인분들한테 네.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선거철 되면은 이제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네. 카카오톡에 막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링크가 막 돕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링크가 돈 내용에 대해서 네. 이게 사실 관계의 확인 유무도 없이 네. 그걸 복사해 가지고 네. 단톡방에 무차별적으로 돌리다가 네. 만약에 그 사실 내용이 사실무근이고 거짓말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링크가 온 거를 사실 확인도 없이 이 민주당이 고려 연방제로 북한에다가 통두리째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했구나. 예? 그리고 이 전두광 이 잔당들이 실은 북한으로부터 이걸 뭐 지키고 막 그러는데 민주당이 예? 전두광 영화 만드는 거 뒤에 돈 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짓을 했구나.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 때 하던 대로 링크 복사해서 교회 단톡방 카톡방에 뿌리다가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캡처하거나 프로필을 캡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네. 벌금에 처해지는 괜히 그렇군요. 카톡으로 손가락 한번 잘못 돌렸다가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참담한 꼴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 당부를 드리고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정말 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선거철마다 카이로스에서 이렇게 A, B, C, D로 말씀을 해드려도 꼭 나와요. 예,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주 열을 올리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죠. 걸리는 방법 피해 나가는 네. 방법을 알려줍니까? 근데 또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얌생이 맨치롱 또 요거를 참고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멘트를 또 연구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만이라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이게 걸리니까 조심해서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난 몇 번에 우리가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는 내내 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 간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짓 기사가 유포되거나 또는 이 교회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일을 할 때 나름 이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이 그분들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다라고 내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저희가 교파라치 또 제도를 운영합니다. 네. 파파라치에서 교파라치에서 교회의 내부에 어떤 이런 가짜 뉴스 카톡방이 막 돈다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를 막 한다든지 네.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 모니터링 요원단들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부분들까지 네.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일반 사회에서 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네. 공직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저 사람에 대해서 문제 삼지도 못하고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네.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고 제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에도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네. 천공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교주까지 저희가 전부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 똑같이 신고하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 또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네. 교회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사회 공익 차원 위해서 고발과 적발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이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이 선거운동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신고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유명한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가 좀 꼭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 관련한 이
허위 사실이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 이것을 네. 기억해 주시고 관련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화나무를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명선거감시단 출범에 많은 분들이 저기 같이 의견을 보태주셨어요. 예. 공동대표 기독법률가회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 이병주 변호사님이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나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만큼 타인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이웃사랑이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듯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황금률이다. 우리가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떠올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병주 변호사님의 말처럼 내 정치적 자유가 중요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이웃의 어떤 정치적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게 어떤 기독교인이 이웃사랑하는 어떤 또 다른 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상옥 정 앵커님도 같이 잘해 해주셨어요. 주셨죠? 네. 네. 이번 공명선거감시단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이 땅의 민주정치, 민주주의를 위한 뿌리가 되는 것이고 평화나무는 하나의 줄기가 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정치의 좋은 결실이 열릴 거라고 기대한다 라는 말씀 보태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공명선거감시단 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교회가 80교회로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이 이후 후원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교회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건 결국엔 인건비죠, 목사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명선거감시단 활동, 설교를 하나씩 모니터링하는 이 업무를 맡아주고 계신데요.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항마력 달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특히 네. 그 정광훈 씨 설교 모니터링 하시는 그쵸. 분들의 이게 멘탈은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예, 그거를 전부 듣고 기록을 하고 문제점들을 예, 살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항마력이 네. 필요한 작업입니다. 종교적인 네. 영역에서 이렇게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도 나오고 종교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의견들을 이야기해주는 곳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말 앞장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발을 하고 또 그에 맞는 그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직접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는 곳은 평화나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또 이 선거가 공명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후원해주시고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요, 한신대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인권 유린했던. 그래서 자 너희들은 지금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하러 출입국관리소에 가는 거다라고 사람을 23명을 모아놓고 버스에 태워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미리 예매해둔 귀국행 비행기에 태워서 강제로 출국시켰던. 그 과정에서 협박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 또 예. 거짓 정보를 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했던 그런 사실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교류원 원장 명의로 나온 설명문 또는 사과문은 아니었죠. 뭐가 죄송하다라기보다 합법적인 절차였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총장 명의의 사과문도 사실 주체가 빠지고 무엇이 죄송한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그냥 좀 진정시키기 위한 무슨 제3자가 사과하듯이 하는 사과문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한신대가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만약에 선동에 휩쓸려서 소송을 한다면 한신대를 상대로 우즈벡 학생들이 그러면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냐 막 이런 네. 농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가오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돈도 없고 이제 가오도 없는 시절이 온 것이 아닌가. 소송하면은 등록금 그렇죠. 꿀꺽 할 테니 소송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의 제기 않겠다는 예. 각서를 내고 이 각서를 낸 사람들에게만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볼모로 지금 법적 대응을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측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네. 좀 들고 일어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신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동문회들도 계속해서 이 성명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학생회에도 이 기도회, 시국기도회를 열어서 학교 측을 계속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학연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되거나 사회적인 이런 그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정한 동문이라고 한다면 그 학연에 엮여져 있고 뭐 그 같은 뭐 동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 네. 이게 해주는 그 문화 자체가 뭐 싸그리 다 싸잡아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진정한 자신의 출신 학교나 이 학연에 대한 네. 그런 올바른 생각이라면 적어도 아니 우리 학교가 민족 한시인데 이런 짓을 했어? 이게 걸맞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 학교 출신 중에 네. 사고 친 사람이 있다고 치면 네. 아니 명색이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에 네. 이런 공헌과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기어 나와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저런 총장이 나올 수 있고 저런 짓을 합격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윤석열이 저따위 짓을 하고 있을 때 서울대생 중에 아유 학교 쪽팔려 죽겠네. 그래서 서울대 동문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이명박이 그 고려대죠. 예. 오면은 환영해 줄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의 자존심, 진정한 의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신대는 그래도 학생들과 동문들과 출신들이 이제 깨어있는 곳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족 한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민족 한신에 대한 자부심들이 엄청났거든요. 이렇게 예. 민중을 위해 살고 또 어떤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민족 한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하는 말이 민족 한신이 민족 이기주의의 상징으로 들린다라는 예. 비판을 했어요. 너무나 정말 날카롭고 정말 전곡을 찌르는 비판이 아닐까 저희 싶습니다.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저 신민정 네. 목사님 두 분 다 한신대학원 한신대학교 그렇죠. 네, 학부부터 대학원 출신 나왔고요. 아니십니까? 네,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 저는 지난주에도 흥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도 하고 교육할 때도 받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모두 다 없애시고 결과론적으로 짠하고 마법을 부리시듯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라고 내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결과가 선하더라도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분명히 잘못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야 되는 신학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런 어떤 신학의 정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이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었다라고 계속 핑계를 대는 게 너무나 부끄럽죠. 예. 과정도 결과도 선하지 않았고 과정 자체가 인권 유린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또 어디 경호원들을 데리고 와서 겁을 줍니까? 예. 이런 과정 자체가 이건 국제교류원 원장의 인식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총장의 사과문에서도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반성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이런 식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건 총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한신대학교가 인권을 위해서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이렇게 정말 똥을 쌌어요. 그 길 위에다 완전히. 저는 총장님이 자리 욕심 내지 마시고 정말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정말 예언자의 소리와 같아요. 가장 날카롭게 우리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자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서부터 네. 그 동문서부터 전부 다 모여가지고요. 네. 하나같이 다 똑같이 민족 한신이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한신에 대한 기존에 대한 그 이미지를 알고 있는 분들도 네. 전부 어떻게 의아해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그래서 결국 2월 15일 날 한신대 이제 총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네. 이 담화문도 너무 이 미흡하다. 그렇죠. 뭐 예, 한신을 충분한 사랑하는 사과가 분들께 아니다. 뭐 씻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됐었죠. 예. 그리고 또 이 한신대 측이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 올렸던 선동에 휩쓸려서 소송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호의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출국이라고 하는 선동에 휩쓸리지 말아라라는 식의 이 말 멘트가 있어요. 호의가 무엇입니까? 등록금 환불해주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해서 인권 유린해서 그렇게 그냥 집 앞에 나오듯이 나온 분들을 몇 시간을 비행기 태워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나가게 하는 그 조치가 호의입니까? 이런 그 공문들과 이 나오는 추후 대응들이 너무나 더 실망스럽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한신대의 국제교류원. 네. 이분들이 정말 제가 궁금한 건 미국 유학생한테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캐나다 유학생 핸드폰도 압수했겠습니까? 우즈벡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게 너무나 분노를 금치 못할 수가 없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도 한신 대학원 출신이신데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제가 뭐 한신에 뭐 정체성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뭐 한신에서는 제가 뭐 외부인이고 이방인이니까 뭐 제가 뭐 한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언급할 여지는 없는데 그 담화문 발표가 너무 늦었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뭐 선동에 휘말리지 말라 이런 반성이 전혀 없는 이런 이야기로 봐서는 이게 뭐 일반 업체로 보자면 선도 유지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제 뭐 아무리 뭐 수도권 외곽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뭐 지방 학교로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대학의 위기가 한신에도 이제 여지없이 불어닥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민족 한신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헌이 됐구나. 학교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총장이 바뀐다는들 뭐 달라질까 싶습니다. 예. 지금 돈 앞에 장사가 없는데 뭐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이게 지금 한국 대학 전체의 위기로 지금 봐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황당한 일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 뭐 국제교류원 그 책임자도 앙금 뭐 책임을 안 진 것 같던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뭐 반성이란 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사안이 중대한 게 네. 백주에 그 일반 대학교에서 네. 유학생들을 속여서 강제 그렇죠. 출국을 시켰는데 네. 이 강제 출국당한 학생들한테 한 행위들은 명백하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네, 그렇죠. 변호사들이나 법조인 분들도 다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정리가 되려면 그렇죠. 그 우즈베키스탄의 본국으로 이제 강제 출국 당한 학생들이 소송 비용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소송을 하면 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해버려서 네. 만에 하나 이 학생들이 아무 소송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똑같이 똑같은 짓 해도 이렇게 학생들 중에 이런 불법 체류의 여지가 있어서 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애들 한신대가 저렇게 했듯이 한신대는 재수없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걸렸지만 우리는 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면은 문제될 거 없어 라고 또 이게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일단 언론에 나와서 회자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뭐 잠잠하겠지만 이러한 일이 과연 한신대 한 곳에서만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 학생들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이 열악한 상황을 그 기저로 깔고 얘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게 앞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민단체가
학생들이 일단 어떻게 나올지 지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이런 것은 이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해도 문제인 게 고발을 하면은 그 학생들이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해주고 참고인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민단체가 나서도 그렇게 쉬운 사안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됐는데 어떻게 손 쓸 수 없다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참 참담하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그 대학의 위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신학교로 시작해서 종합화가 되면서 그 어떤 경쟁 속에서 밀려났고 또 한 지방대 정도 수도권에 있는 지방대 정도의 위치에서 뭐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나라의 규제를 뭐 받는다거나 이제 나라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대학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제가 다닐 때마다 한신대는 등록금 의존 비율이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네. 대학이었거든요. 그 나라의 지원마저도 힘들어져 버리면 이 대학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기장이 처음 신학교를 세웠던 그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또 학교 정신이었던 진리, 자유, 사랑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완전 반대되는 결정들, 팔다리를 자른 듯 학과를 통폐합하고 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반대되게 사람을 잘라내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대학 운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2006년에도 이미 그런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그냥 계속 이렇게 팔다리를 자르다가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제3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고민해온 지 17년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사장님이 참 말씀해 주신 대로 안타깝습니다. 결국엔 이게 이제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옛날에는 신학생들의 지원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원자들이 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신학교의 지원자들은 곧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 뭘 할까요? 거의 8알은 성직자를 합니다. 목사를 해서 목회를 하죠. 신학 졸업장 갖고 뭐 하겠습니까? 목사하죠. 그런데 좀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불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렇죠. 목회자들 사이가.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가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말 어떤 신앙적인 숭고함과 그 목적으로 소위 소명감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신학교 가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목회자가 돼서 이 교회에서 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날 불렀다라고 그래서 가요. 그럼 옛날에는 신학생들 많을 때는 하나님이 부른 애들이 많은데 지금은 적게 불러서 안 갈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할 때 네.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많이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가고 그럼 적게 불러서 지금 적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예, 안 불렀는데 지가 부른 줄 알고 착각해서 가가지고 해서 사고 친 놈들이 수두룩하지 않을까라는 유추도 되고 네. 그거 애시당초부터 불렀는데 안 오는 애들은 있기도 간혹 하긴 하겠지만 이건 이제 신앙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추이의 한가운데 결국은 이 신학교조차도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돈에 좌지우지 된다는 이 현상 자체가 네. 근본적으로 이 신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참으로 이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 지점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모교 소식이라 많이 열도 나고 참 슬픈데요. 예. 더 급한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신천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요? 네. 예. 신천지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신천지가 집회용 공연장,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공사 계획을 이제 인천시 중구가 불허한 것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신천지 교인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중구청이 이 조성공사 계획을 불허 처분 내린 것, 착공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신천지는 중구청의 공연장 착공 불허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착공 불가 처분으로 신천지에 입힌 막대한 손해도 이 중구청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 중구는 지난 7일에 신천지가 옛날에 찜질방이었던 그 건물을 대규모로 이제 공사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착공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그 신천지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예고한 건물은 그 인스파월드라는 이름으로 되게 꽤 유명했던 큰 찜질방 건물인데요. 이제 경영난으로 이제 2013년에 신천지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또 1년 뒤에 찜질방은 폐업해서 지금 이제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중구청은 이게 우리가 착공 신고를 불허 처분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신천지 측이 지역사회와 너무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착공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주민들의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아주 반발이 요청하거나 이 민원이 매우 거셌다라는 건데요. 예. 사실 중구의 결정이 또 이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거를 허가한 것과는 또 배치되는 또 결정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중구청이 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꾸겠다는 어떻게 보면 꼼수였죠. 예. 이 꼼수를 이 신천지의 용도 변경 꼼수 신청을 허가했어요. 예. 그런데 또 착공 신고에 대해서는 불허 처분을 내린 거죠. 예. 그 논란이 되는 쟁점은 신천지가 밝힌 이 건물의 용도입니다. 이 대법원은 2012년에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 관련 재판에서 용도 변경 허가 관련해서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이 현실화돼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지자체가 불허를 통보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중구청이 이 판례를 이용해서 불허한 거죠. 다만 이번에 신천지가 변경 신청한 것은 종교시설이 아닌 꼼수, 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시설 신청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절되고 종교시설로 있는 하면 누가 받아? 그렇죠. 계속해서 반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로 꼼수를 부린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에 용도 변경 허가를 내줄 당시에 중구청 쪽에서 받은 법률 자문 결과에도 종교시설이 아니라 문화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허가를 해줬다가 신천지가 그동안 다른 지역 대표적으로 안산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천 안산이 아니라 과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에 종교활동을 펼쳐온 점을 고려하면 중구의 이번 착공신고 불허 조치가 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불허 조치에 좀 가장 그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참 희한해요. 예전에 그 사랑제일교회도 그 사우나 거기 얻으려다가 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안 되지 갔죠.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건지 또 여기도 사우나 건물이에요. 요 네. 사우나 했던 곳이에요. 근데 또 했는데 지역사회 갈등 현실화되고 그 사회 경제적 손실 막대할 것 같아서 네. 또 이게 불허한 그 영향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 사입이나 대중적으로 어떤 그 잘 알려진 종교 집단이 어떤 사회적 병폐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네. 우리 동네에 오겠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원 넣고 항의하고 가만히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에 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종교의 자유 드립을 칠 수가 없는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근데 이 와중에 과천시 윤모 의원 기억하십니까? 예. 신천지 이력을 숨기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의회에서 제명되었던 예.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제명시켰던 윤모 과천시 의원이 이 제명 징계 효력 정직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예. 이 신청이 인용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저희가 이 카이로스에서 그 과천시 윤모 시의원에 대해서 자주 저희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렇죠. 본인이 옛날에 신천지 활동을 했는데 신천지 활동의 이력을 숨기고 거짓말했다가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벌금 90만 원이 나와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100만 원 이상이 돼야 시의원직이 박탈이 되거든요. 네. 근데 90만 원이니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재판은 끝났는데 이 사법부의 재판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네. 행정부처에서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그래도
90만 원이 나왔긴 하지 않았냐. 네. 유죄는 유죄다. 네. 그래서 이 분의 시의원직을 시의회 자체적으로 시의원들이 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만장일치 투표를 해서 또 박탈을 시켰어요. 제명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또 제명당한 거를 또 이 윤모 의원이 부당하다. 그래서 또 이거를 그 제명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네. 또 냈습니다. 네. 법원에다가. 근데 또 법원은 또 이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되게 모양새가 웃긴 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은 유지해요. 근데 시의회에서 또 제명했습니다. 근데 이 제명한 거 부당하다고 또 법원에 또 호소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예, 뭐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지금 몇 번째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윤모 의원이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이 이용되니까 또 시의회에 와가지고 또 연설하거나 발언하는데 네. 자기 이렇게 또 부당한 이거 봐라 가처분 신청 인용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또 시의회에서 또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윤 의원이 다시 의원 신분을 결국에는 또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본안 소송 제기 여부에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에 네. 대해서 항소하는 거죠. 네. 항소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뭐 검찰이나 시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법무부가 할 수 있습니다. 아. 누가 하냐고요? 이 비대위원장 대신 예, 한동훈 장관이 이 결정권이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요. 너무 예. 공사가 다 망하셔서. 예. 그래서 참 이런 결과를 보면은 네. 어떤 경우에는 또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부인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된 걸 또 어떻게 사법부가 또 개입해가지고 그걸 또 취소시켜 버리는지 야 이런 게 과연 가능한지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90만 원 예. 벌금형도 참 애매해요. 예.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본안 소송 제기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할지 어떻게 될지 이어지는 그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회복센터가 예. 이 가스라이팅 그리고 또 그루밍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독교 회복센터에 관련한 영상 자세히 보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우리 연말에 우리 평화나무에서 시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그 한국교회 공로상 시상식을 네. 이 12월이면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었죠.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기관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교인들을 돕다가 이제 합동교단으로부터 네. 부당하게 출교 제명당하신 박성철 목사님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바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2시 30분에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시상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단 사이비와 문제 있는 그 교회들을 회복과 그리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폐악질을 네. 앞장서서 이 돕고 막고
열심히 현장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네. 그리고 이런 분들과 홀로 외롭게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연대와 지지와 관심 유도와 그리고 함께 해주실 분들의 네. 손길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분들한테 시상을 해드리고 네. 이런 단체가 있다, 이런 기관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를 좀 많은 분들께 함께 동참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중에 저희가 또 이거를 이제 송출도 하고 방송으로 송출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또 소개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런 분들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2시 이곳에서 예. 네, 2시 30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예. 지난 18일에 아주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 축복을 일부 허용하겠다라고 공식 방침을 발표했어요. 요약해 보면 결혼은 이성끼리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이제 허용하지 않고 혼인 성사와 같은 이 기존 예식의 형식으로 축복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제 재량대로 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축복은 허용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보수적인 그 교인들을 배려하는, 왜냐하면 혼인 성사나 이런 정말 그 천주교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성 그 커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고 담대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제들이 공식 미사나 네. 그 예식. 천주교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예식에서는 아직 안 되지만 네, 그렇죠. 일상적인 어떤 그 기도나 네. 일상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공적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예식은 다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네. 여타 예식이나 일상의 기도나 이런 네. 부분에서는 네. 재량으로 그렇죠.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야, 그 보수적인 로마 카톨릭이 이 정도까지 왔네 네. 라고 하는데 이걸 좀 정치적으로 보면은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나 이게 고심이 많았을지 그렇죠. 이 정도 멘트를 치면 이거는 양쪽에서 다 까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뭐야? 동성애를 성호해 주는 거야? 성소수자들 편 들어 주는 거야? 그렇죠. 라고 하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됐다. 인본주의적이다. 라고 하면서 동성애 이 죄악인데 성경이 죄인데 이걸 허용해 줬어라고 아주 신랄하게 깔 것이고 네. 진보 진영에서는 그럼 뭐야? 공식 미사에서는 그래도 다 금지잖아. 그렇죠. 이게 뭐야?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고맙네. 라고 생각해 주면 천만다행일 텐데 네. 이 정도밖에 안 돼. 에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된 포용이 아니다. 예, 그래서 비판 이런 나오고 있죠. 스탠스면은 양쪽에서 다 까이는 걸 감수하고 그렇게 하신 건데 네. 그나마 여기까지 된 게 어디냐? 라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이 예.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교단에서 출교시키고 또 거액 3,500만 원이 넘는 재판 비용을 내라고 하는 감리교단 소식을 듣다가 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래도 사제 재량에 맞게끔 그 동성 커플의 결합을 축복할 수 있게끔 길을 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예, 상당히 생각이 의미가 듭니다. 있지만 네. 이거는 그냥 제가 평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하면 네. 보수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내부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반발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렇겠죠. 분위기가 안 좋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음 교황은 유럽 출신 보수주의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 그 세력들이 대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느낌의 삘에 예,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너무 좌쪽으로 멘트도 많이 치고 활동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우리 로마 카톨릭 다음 교황은 이 주교들 사이에서도 지금 네. 분위기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나름. 예. 네. 다음 교황은 아예 좀 꼴통 보수 느낌이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약간의 염려가 네. 들기도 합니다. 오래 예. 사셔야겠네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예. 이동환 목사님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재판 과정이 전혀 이 합법하지 않았다라고 이동환 목사님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이 재척 사유가 있는데도 이 재판이 죽었다가 부활한 다시 이 재판을 다시 진행시켜서 그 재판 가운데 과정에서 증인 신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판 절차가 법적인 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구 결정까지 내려지고 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 측에서는. 예, 쉽게 말하면 네. 고발인이 네. 이 고발한 사람 네. 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네. 그것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동시에 판사 역할을 같이 한 그렇죠. 정황입니다. 네. 이게 옛날에 그 말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이게 말이 그렇죠. 되는 건지 재판 자체가 공소 기각됐었는데 예.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심사위원회가 재기소를 결정하면서 재판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공소 기각 사유가 범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하자를 치유했으니 재판이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목사님 측이 계속해서 반발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교 결정이 나타나기까지 참 우리가 마녀 사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 출교 처리가 내려졌는데 그 후로도 참 기가 막혀요. 이 재판은 이 재판에 대해서 이동환 목사님 측이 항소를 하려면 기탁금 700만 원을 포함해서 이 재판과 관련했던 모든 비용 총 3,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3,600만 그러니까 원도. 일반 사회에서는 네. 우리가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구하고 뭐 네. 패소해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고 네. 그에 대해서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감리교단에서는 너 때문에 재판 열리고 너 때문에 우리 소송이 들어왔고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 재판 비용 3,500만 원 네 항소하고 싶으면 돈 내 딱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세상 법정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이 감리교 교단법에 대한 이거는 반드시 좀 개정돼야 하지 않는 이건 악법입니다. 그렇죠. 돈 없는 어떤 교인이나 목회자가 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은 이건 뭐 그야말로 이건 그냥 돈 뜯어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소리죠. 목회자에게 3,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거죠. 그 재판도 뭐 제대로 재판을 하지도 않았고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총회 재판위원회와 별도로 사회법 절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동환 목사님 측은 현재 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재판부가 어떤 이 결정을 내릴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후에 들어오는 소식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8일 네, 선고를 출교 결정이 내려졌고요. 네, 그 앞전 이제 11월 30일에 네. 이제 구형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 대한감리회 경기위원회 결심 공판에서 이제 구형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에 대한 그 내용은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한 게 네.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해서 출교라는 최고 수준의 이제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혐의였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 옹호, 두 번째는 교회 모함 악선전, 세 번째는 인권단체 개설 등의 이유로 이제 이 혐의가 인정이 되고 선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동성애 옹호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줬다는 게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축복 기도를 축복 기도해 주는 것도 동성애 옹호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 목회자의 모든 직위와 그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네. 그 출교까지 할 정도 이렇게 큰 사안이냐? 이게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그렇죠. 이동환 목사의 이런 그 처분에 대해서 감리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앞으로 이동환 목사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도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사마리아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네. 이단 신천지 사이비급의 존재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유대집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네.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지어놓고 지들끼리 제사장 뽑아서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그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그렇죠. 그 이단 사이비급의 네.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땅에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라고 해서 작정하고 가요. 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붙입니다. 물 좀 주시오. 예,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도 그러면 출교 당할 행위를 하신 거예요. 야, 이 김디모데 목사 너무 억지로 저 껴 맞춰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런 행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기독교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대상과 존재들에 대해서 네. 최소한도로 이렇게 호의적이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축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든지 소통을 하는 이 문제까지의 그 한계 범위를 축복행위조차도 이렇게 뭐 감리교가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 교단법에 어기는 사안이 명백하다면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권고 조치를 한다든지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석의 여지도 없이 목회자의 직위를 박탈하지 출교를 시켜. 제명이 아니라 출교를 시켜버린다. 이 출교는 거의 이단 사이비 급이 돼야 당하는 이 조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가혹하고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신학적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신학 노선의 해석만을 고집해서 일방적 조처를 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감리교 출신 목회자들 60여 명이 따로 또 모여가지고 네. 이 비상 대책을 열고 이 앞으로 이제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보수적 해석에 기반한 그런 액션만 취할 것이 아니라 좀 이 근본적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네. 교회에서 이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좀 토론과 연구와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냐. 네. 그런 의견인데 토론과 논의와 연구하자고 했다고 또 나보고 또 뭐 또 욕하고 악성 댓글 달고 또 시비 걸러 오면 저는 할 말은 없겠으나 이 정도 말도 못 합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유연성이 없습니까? 예, 10명 이거는 중에 한번 한 명. 얘기를 해보자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10명 예. 중에 한 명은 성소수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뭐 찬성과 반대를 감히 한 존재에다 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가를 좀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에서도 이제 대담한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오히려 개혁교회에서 더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감리교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인을 줬느냐? 네. 동성애는 이단 사이비랑 동급이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축복기도 한 사람은 네. 거의 이단 사이비 집단과 동일하다. 왜 이 출교 조치는 가장 큰 거거든요.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사인을 준 겁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카이로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